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은호 목사입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배운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첫 번째 빌리 브란트는 지금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정책을 바꾸어서 국가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2차에서는 동독과 또 미영 프랑스 소련과의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고 또 동독과는 통행 조약을 체결해서 전화통화, 서신 왕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 서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소련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이미 서독은 소련과의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했고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이후 프랑스와 미국 부시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차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자유화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서독에도 통일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를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은 서독의 외무장관 겐서였다고 합니다. 이 겐서는 이를 제일 먼저 알아채고 서방 세계에서 고르바초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때 서독 총리는 기민당의 콜 총리였습니다. 그는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을 만나서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이제 모스크바 선언을 합니다. 서로 불가침, 서로 존중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는 동독의 여러 가지 협상과 차관을 제공함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고 1985년 이제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들어섰을 때에 이 고르바초프는 각 나라의 자결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12월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 동유럽은 그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가게 될 것이다. 이에 유럽은 상호 의존과 공통의 가치로 결합되고 이념적 장벽이 없으며 하나의 탈군사화된 유럽이 될 것이다. 대단한 말이죠. 또 각 나라는 고유한 전통과 특성이 있고 또한 그 정치 구조도 각각 다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기 변혁과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변혁의 범위와 형태, 속도와 방법은 각국의 지도자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변화입니다. 180도 달라진 것이죠. 지금까지 소련은 1953년 동독의 자유화를 군대를 보내서 진압시켰고 1950년 헝가리의 자유화도 진압시켰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도 소련군을 보내서 무력 진압시켰고 1981년 폴란드 자유노조도 탄압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련이 갑작스럽게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989년에 헝가리로 여름 휴가를 나온 동독인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헝가리에서 모여서 이제 서독으로의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989년 5월 2일 헝가리 국경 수비대원들이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국경 통로의 시설을 제거를 해서 또 오스트리아는 서독으로 가는 장벽을 제거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서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동독의 시민들도 TV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동독 국민들이 대거 헝가리로 몰려와서 8월 하순에는 수만 명, 9월에는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헝가리가 동독 난민을 서독으로 보내준 데 대하여 서독의 콜 총리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고 했으며
콜 총리는 헝가리 네메트 총리에게 서독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네메트 헝가리 총리는 말하기를 헝가리는 사람을 놓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독이 정치범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사람을 놓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 총리는 나중에 헝가리에 5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고 비자를 면제하고 헝가리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자 서독의 콜 총리는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헝가리 정부와의 회담 내용을 전해주고 소련 정부의 지원 여부를 묻자 고르바초프는 헝가리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콜 총리는 소련이 동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독인의 탈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담대해지고 광범위해졌습니다.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과 폴란드 바르사바 주재 서독 대사관에도 동독의 망명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체코는 동독 망명객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처음 300명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독에 인계했으나 또다시 3,000여 명의 망명객이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을 찾아오자 서독 콜 정부는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에 소련 세바르나제 외무장관은 난민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떠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독 정부도 무조건 강경하게 나올 수 없어서 서독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프라하와 바르사바 대사관 난민들을 서독으로 출국시키되 동독 땅을 경유해서 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발적이 아니라 추방 형식으로 명분을 세우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었지요. 이에 대하여 서독 정부는 이 안을 수용하고 대신 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독 정부의 관리들을 난민들과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체코 프라하의 망명객 8,000여 명이 동독을 거쳐서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독 정부가 난민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관리를 같이 동행시켰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러한 가운데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89년 6월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서독인의 환영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고르바초프와 콜 수상은 국제적 문제와 양국 간 경제 교류에 대한 많은 합의를 하였고 특별히 콜 수상은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고르바초프를 초청해서 친구처럼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독에서의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서독의 콜 총리는 1989년 11월 28일 연방하원에서 독일과 유럽 정책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 10개항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이 10개항 프로그램에는 3단계의 통일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조약 공동체, 두 번째는 국가연합, 세 번째는 연방국가로 간다는 로드맵이었습니다. 콜 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서 동의를 구했고 부시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12월 4일 모인 이시에서 독일의 통일 추진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 총리는 12월 19일 동독의 모드로우 총리와 회담을 위해서 동독 드레스덴을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콜 총리와 모드로우 총리는 콜 총리의 3단계 통일에 협력을 약속받고 이를 위해 동서독이 참여하는 20억 마르크의 공동여행기금, 창설과 동독에 대한 차관을 20억 마르크를 증액을 하고 환전제도 폐지, 또
1990년 1월 1일까지 정치범 석방을 약속받고 브란데부르크의 문을 개방하는 것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독의 콜 총리는 1990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동독의 상황과 동독 총리 모드로우와의 협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 독일 연방공화국 그리고 독일 민주공화국 사이에는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하던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고 허락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와의 인간적인 친교와 고르바초프 요청에 의해서 소련에 된 50억 마르크의 처간 보증, 16만 톤의 육류와 1억 달러 상당의 곡물 지원, 또 동독에 거주하는 소련군 철수 비용으로 150억 마르크를 지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치러지고 동서독의 정당 통합, 화폐 통합, 경제 통합, 군사 통합이 이루어져서 8월 31일 볼프강 쇼이블레 서독 내무부 장관과 긴터 크라우제 동독 총리실 정무차관이 동베를린 메지에르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조약을 서명하였고 10월 3일을 통일의 날로 정하여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내의 문제고 그동안 2차 대전 승전국 4개국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정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 회담 진행이라 하는데 독일의 진정한 회복은 전승국 4개국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 2+4 회담이 1990년 5월 5일 서독의 본에서 시작하였고 콜 총리는 7월 15일 소련을 방문해서 고르바초프와談판을 벌여서 양보를 얻어냈고 4차 회담에서 역사적인 독일에 대한 최종 정리 조약 일명 2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와 책임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전범으로 독일을 미영 프랑스 소련이 지배를 그동안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전승 4개국 대표는 1991년 10월 1일 뉴욕에서 만나 그날부터 2사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동서독 및 베를린에 대한 권리를 임시로 포기한다고 하였고 3월 15일 2사 조약의 발효가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임시 미루는 것은 10월 3일로 독일이 통일을 선언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양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독일 통일에 대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의 뛰어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절반의 승리를 했고 콜은 완성을 했는데 특별히 마지막 이 콜 총리가 이제 10개 원칙을 제시하고 미국의 부시와 또 프랑스와 또 고르바초프와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빌리 브란트가 20년 전에 이제 동방정책을 시작할 때는 김민당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콜 총리는 김민당 총리입니다. 그러나 김민당이 정권을 잡자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밀고 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평소 이웃나라와 지도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외교력이지요. 그래서 서독은 헝가리, 또 체코, 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런 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소련 서기장이 소독을 방문했을 때 콜 총리는 자기의 시골집까지 모시고 가서 친근히 접대했고, 또 소련이 동독의 군사 35만 명을 철군하는데 한 5, 6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콜 수상 총리는 고르바초프를 만나서談判을 지러 갔을 때 고르바초프도 담례로 자기의 고향 코카서스의 별장으로 콜 총리를 이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콜 총리가 내심으로 회담이 잘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교 관계에 의해서, 외교력에 의해서 이제 소련의 동의도 얻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담이 다 성공이 된 것이죠. 네 번째,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독은 그 통일을 이루는데 헝가리와 소련의 차관도 제공하고 동독의 차관도 제공하고 정치범도 돈으로 사오고 각 분야의 재정 지원을 하고, 특별히 소련 동독에 있는 소련 군사 35만 명을 철군하는데 150억 마르크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독의 토길 비용을 처음에 500억 마르크로 생각했는데 이거보다도 4배, 5배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력이 없이는 통일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외교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것부터 지속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적 교류, 서신 교류, 전화 통화 이런 작은 것부터 이산가족 하나씩 하다 보니까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 일어나게 되고 동독에서의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서독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민당, 사민당 이런 사람들은 콜 총리가 너무 통일을 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90년대에 빨리 이 통일을 이루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고르바초프가 91년에 이제 러시아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군사 부분에서 강경파가 일어나면은 이제 허락이 안 되지요. 지금과 같이 푸틴 대통령과 같이 저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나무나라를 침공하는 지금 지도자가 됐으면은 통일은 꿈도 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만에 통일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실각되어서도 이제 이미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왔을 때에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콜 총리는 이제 통일 기념식에서 미영 프랑스 지도자와 특별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차, 2차, 3차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배운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해서 북한 통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